적과전 종합이행 방식 페이지 59쪽 보시게 되면 이제 보험금 산정이 나와요. 이제 58쪽이 전에 했는데요. 58쪽에 보면 보험금 산정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금 산정은 이제 내년, 지금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이제 좀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보험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주에 시작할 때 보험금은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에 대한 보험금이 두 가지, 남에 대한 보험금이 한 가지,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에 대한 보험금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실 손해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착과 감소 보험금은 어느 때까지 손해를 입었어야 되냐면, 계약해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때까지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집은 평년에는 평년 착과수가 10,000개야.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적과 후 착과수가 막 6,000개로 줄었다. 그러면 4,000개가 줄었잖아요. 평년에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과수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원은 평년 착과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과수원이 다 정해져요. 그래서 평년 착과수가 나 우리 집에 10,000개였어 라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적과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발생해서 냉해가 왔더라, 뭐 강풍이 왔다더라, 뭐 이렇게 쭉 했을 때, 그때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적과 후에 뭘 조사하냐면 착과 수를 조사합니다.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 집이 6,000개만 달려있다 라고 한다면, 원래 이 보험사고가 없었다면 이 과수원에는 몇 개? 10,000개 정도가 달릴 건데, 이 보험사고 때문에 6,000개밖에 안 달렸으니까 4,000개가 착과 달려있는 게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감수라고 하지 않고 감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다? 이 4,000개를 직접 준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조사를 통해서 4,000개를 알아내기 때문에 감수가 아니라 감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과감소 보험금 산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착과감소 보험금은 교재 보시면 착과감소 보험금이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어디 보시냐면 6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65쪽 보시게 되면 착과 감소 보험금에서 중간쯤에 외가로 다 해가지고 착과 감소 보험금이 있습니다. 적과 종료일 이전 보상하는 제로, 착과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얼마 줄었냐? 그래서 착과 감소량 얼마 줄었냐? 이 착과 감소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착과 감소량 금방 착과 감소 과실수, 이제 이 량이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킬로그램이다 보니까 과실의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해줘야만이 량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가입할 때 가입 과중입니다. 이게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면 착과가 줄어든 양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이 가입 과중은 조건 주어집니다. 가입 과정은 무조건 조건이 주어져요. 안 주어지면 저도 못 풉니다. 저도 못 풀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수험장에 가면 뭘 구할 줄 알아야 되냐면 얘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더라. 얘만 찾으면 착과 감소량은 가입 과중 문제 조건이 있으니까 갖다 곱해버리면 나오더라. 다만 시험 문제에서는 가입 과중이 킬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뭘로 나오냐면 단위가 그램으로 나옵니다. 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500g이다 그러면 킬로는 몇 킬로예요? 그렇죠. 0.500g이기 때문에 얘를 킬로로 환산하게 되면 500g이면 0.5kg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400g이면 0.4k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착과가 줄어든 양 중에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즉 보상하는 손해로 착과가 줄어든 것도 있고,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착과가 줄어든 것들도 있겠죠. 그 보면 병충해라든가 잡초가 너무 많아서 또는 가지를 너무 많이 잘라서 영농관리, 부실로 인해서 착과가 줄어든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착과 감소량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혼재돼 갖고 있더라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양,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서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상 손해를 줄였다는 것은 뭐예요? 뭐 적과 전에 냉해 피해를 입었다거나 뭐 강풍 피해를 입었다거나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양, 즉 착과가 줄어든 양이 있을 것이고, 또 병 걸려서 병충이 있어가지고 과일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겠죠. 더 덜 열리기도 하고 잡초가 많으니까 과일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이는 게 합쳐져 있을 것이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뭐냐면 이것만 나는 책임질 거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00개가 좀 줄었대요. 4,000개가 개수로만 그냥 키로로 환산 안 하고 그냥 쉽게 4,000개 줄었는데, 이 4,000개 중에서 조사자가 쓱 보니까 10%는 병충해로 줄어든 겁니다 라고 판단하면 4,000개 중에서 뭐다 미보상 감수량, 여기는 감소가 아니라 감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이거 쓱 보게 되면 착과 감소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로 직접적으로 찾아내 버려요. 만약에 이 지금 보상하는 제 2의 원인으로 줄어든 양이 10%래요. 총 줄어든 것 중에 10%. 그러면 4,000개 중에서 몇 개? 10%인 400개가 바로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조사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감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계약자들은 일단은 이만큼 손해나면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기가 계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보험회사가 아니라 계약자를 얘기합니다. 계약자가 만약에 자기 계약자가 손해가 나면, 수확이 줄어든 것이 나오면 손해가 나면 그때는 내가 먼저 부담할게, 계약자가 먼저 부담할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 감수량이라는 게 있더라 라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여기도 슬쩍 그냥 메모만 해 보신다면, 이때는 뭐냐, 기준 착과수, 기준 착과수 곱하기 과중 무게 하게 되면 뭐예요? 기준 수확량이라는 거예요. 기준 수확량. 거기에서 이 전체 무게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책임질 거야 라고 해서 자기 부담 비율만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이 기준 착과수를 구하는 방법이 지금 아까 페이지 58쪽 하단에 나와 있던 거예요. 뭐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뭘 중요시해야 되냐면, 아하, 이 보험금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다 산정을 해 나가는구나.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갖다 계산해서 여러분 보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저는 부탁드리질 않아요. 지금은 그냥 이 글자 한자 한자에도 뭔가 사연이 있구나.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다 글자 한자 한자가 뭔가 계산화 시킬 수 있는구나.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돈이잖아요. 금이니까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을 뺀 값에다가 돈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가입 가격이라는 것을 곱해요. 가입 가격은 단위가 돈입니다. 원. 키로당이에요. 키로당 얼마라고. 키로당 2,000원, 그럼 2,000원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뭐 여기까지가 단위가 키로니까 다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이니까 남아있으면 빼는데, 착과 감소 보험금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장 수준만큼 해요. 보험 가입할 때 보장 수준은 둘 중에 하나밖에 가입 못 합니다. 50%형, 70%형 그래요. 근데 70%형이 더 보험금을 더 많이 주겠죠. 50%형이 더 보험금 조금 주겠죠. 근데 70%형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일과목에서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김문수 교수님이랑 공부하실 텐데, 70%형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농가들이 있더라. 그 분들만 가입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분들은 전부 다
50% 영역에서 보장 수준입니다. 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얘도 시험 문제에서는 조건 줍니다. 안 주면 못 풀어요. 조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갖다 때려 곱하는가 그것만 좀 관심 가져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과실손해보험금은 우리가 적과 후에 7가지의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셨죠.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 일소, 가을, 동상해 해가지고 7가지의 재해로 인해서 수확이 재해가 발생하면 수확이 줄어든 거. 만약에 사과과수원에 태풍이 불었다. 그래서 과일이 떨어지면 낙과되고 낙과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거, 감수된 과실수 조사할 거고요. 만약에 우박이 왔다. 그러면 착과 피해, 낙과 피해 발생하니까 착과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과실수 우리가 구하는 거 공부해 봤습니다.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낙과도 마찬가지로 조사했고요. 나무다. 나무가 죽었다. 그럼 뭐예요? 나무, 죽은 나무를 우리는 고사나무라고 한다고요. 보상하는 재로 죽은 나무를. 그러면 그 나무에 뭘 조사했어요? 우리 공부할 때 무피해 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만큼 수확이 줄어들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쭉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이게 뭐냐면 누적 함수량이라고 그래요. 왜 누적이냐면 적과 후부터 보험 종기 11월 30일까지 만약에 얘가 7가지 재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것들을 사고 날 때마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고 날 때마다. 얘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사고 날 때마다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확이 사고 날 때마다 수확이 줄어든 것들을 조사합니다. 또 사고 날 때마다 수확이 줄어든 양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쭉 합쳐본 게 누적 감소량이다. 언제부터? 적과 후부터 보험 종기까지입니다. 얘는 뭐예요? 적과 전에. 얘는 적과 후에 사고가 터지면 보험금을 또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이에요. 미보상 감소량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적과 후에 때는. 과실손해보험금 때는 미보상 감소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현행 업무 방법에는 기본서에는 없어요. 기본서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약관도 사라져 버렸어요. 약관에도. 여기도 그냥 여기는 그냥 수험서니까 미보상 감소량 이 쓴다더라. 근데 무조건 답은 뭐예요? 거의 다 0이다. 0이다.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0입니다. 거의. 그리고 자기부담 감소량입니다. 자기부담 감소량은 자, 이 집이 한 집이 연결돼 있으면 자기부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집의 기준 착과수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는 과일이 몇 개나 달려 있었을까? 착과 달려 있는 개수, 기준 착과수. 사고가 없었다면 그게 기준 착과수예요. 그러면 기준 착과수인데 보험회사 그 계약자는 얼마냐면 기준 착과수에 과중 해가지고요. 자기부담 비율만큼 일단은 손해난 것은 먼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기준 착과수가 이 집이 10,000개래요. 10,000개. 과중이 0.5kg면 얼마예요? 이 집은 5,000kg가 재해가 없었다면 5,000kg는 달려 있었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부담 비율이 20%래요. 그러면 이 5,000kg에서 총 얼마? 20%인 1,000kg는 일단 내가 1,000kg까지 손해한 거 내가 책임질게 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부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00kg가 다 책임져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0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500kg만 책임졌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 500kg만 공제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500kg만 책임졌으니까 여기는 보험금이 당연히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뺀 값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시켜야 돼요. 근데 이 집이 자기부담이 1,000kg인데 500kg밖에 지금 공제를 못 했잖아요. 결국은 500kg만 공제가 됐다면 1,000kg를 공제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얼마? 여기서 500kg를 공제해야만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 만약 여기가 400kg만 공제했다. 그러면 여기서 600kg 공제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1,000kg를 다 공제했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0kg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기간 동안에 자기부담 감소는 일단은 채우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호박이 이제 얘는 가입 가격입니다. 여기에는 보장 수준은 없어요. 그냥 나온 대로 그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건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부담 감소량이 있잖아요. 이게 보험금이. 자, 그러면 이 집에 지금 자기부담 감소량이 1,000kg예요.
그 다음에 삭과 감소량이 600kg.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이 100kg일 때 100kg고, 그 다음에 누적 감수량이 800kg래요. 미보상은 없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때는 미보상이 없어요. 이 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명만 좀 써주십사 라고 한다면 어떤 거 보험금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삭과감소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삭과가 600kg가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서 미보상이 100kg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하는 손해 줄어든 양은 500kg예요. 500kg인데 얼마를, 계약자가 일단 얼마 책임져야 돼요? 1000kg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1000kg를 책임지지 못했죠. 500kg밖에 안 됐으니까. 자, 가볼까요? 여기가 600kg, 여기가 100kg입니다. 600에서 100 빼니까 500. 됐죠? 500에서 500 공제하고 나니까 뭐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죠. 그럼 0 됐잖아요. 0. 그랬으니까 보험금이 못 나가겠죠. 0에다가 뭐 1000원 곱해봤자 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지급될 수 있는 건 뭐만? 과실 손해보험금만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험금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이거 보고 개념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가격으로 지급하고 있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무보험금입니다. 나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는 이 방식처럼 주질 않아요. 나무보험금은 어디 보시냐면, 6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무가 손해입으면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나무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금액 곱하기 피해가 얼마나 입었냐, 나무 전체 중에서 몇 프로나 피해 입었냐,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통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요, 나무 한 주에 10만원에 가입시킵니다. 10만원에. 100주면 얼마예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1000주면 1억. 이런 식으로 가입합니다. 그래갖고, 자기부담비율은 보통 이제 5% 정도 보시면 돼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자기부담비율은 조건 줍니다. 자기부담비율은 5%다. 자기부담 몇 프로다 이렇게 조건 줄 거예요. 5%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입 금액이 이 집에 1천만 원이래요. 1천만 원. 근데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피해율은 고사주수예요. 고사주수를 다른 말로 하면 고사나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고사나무라는 게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거예요. 즉 보상하는 손해는 뭐다? 자연재해로 죽어버리거나 조수해로 죽어버리거나 화재로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나무들.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 실제 결과주수는 보험 가입일자 기준으로 가손에 식재된 모든 나무. 다만 어떤 나무 뺀다? 유목하고 인수 제한 품종은 뺀다더라.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집이 1000만 원인데 실제 가수는 100주예요. 100주. 근데 보상손은 10주 죽었대요. 그럼 몇 프로 죽은 거예요? 전체 중에 대비해서. 10 나누기 100이니까 10% 죽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해율은 얼마예요? 0.1 된다는 거죠. 1. 그래서 5%면 뭐예요? 지수로 환산하면 0.05 되는 겁니다. 0.05. 되셨죠? 그래서 얼마 받아요? 5% 받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보험금 지급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지금은 그냥 편하게 보고요. 이제 다음에 저하고 1월달 할 때는 이 고사주수가 이제 어떨 때는 나무일 때는 고사이고 과실손해 때 예를 들어서 과실손해면 적과 후에는 7가지 재해로 우리가 손해를 나면 보험금을 준다잖아요. 나무는 과실. 그때 조수해로 나무가 죽으면 그때는 나무보험금 산정할 때는 고사주수라고 불러요. 공부했죠. 조수해로 죽으면. 근데 과실할 때는 뭘로 봐요? 미보상 나무로 부른다고요.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 이제 또 하나씩 저랑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과진 종합비용 방식은 이제 간단하게 입문과정 여기서 패스하고요. 69쪽에 있는 종합비용 수학감소 보장 방식. 자, 페이지 69쪽 보시면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보험 이름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위험이에요. 근데 얘는 뭐 군더더기가 없죠. 어떤 것은 뭐 적과 전 종합위험. 그럼 적과 하기 전에는 종합으로 인해서, 즉 종합위험으로 인해서 손해나면 보상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뭐예요? 그냥 뭐 적과 전도 없고 수학 전도 없고 그냥 그렇죠. 얘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보험 전 기간 동안입니다. 보험 전 기간 동안 심플하죠. 전 기간 동안에 뭐다?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으로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어떤다?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드릴게요 하는 과수 품목이 있더라라고 하고요. 공부하실 때는 이 품목이 총 11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조금 제가 쪼개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냐면 포도, 복숭아, 사두 묶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포도, 복숭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포도, 복숭아, 사두. 여러분 좋아하시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밤. 예. 밤. 요즘 뭐 좀 잡수시죠? 그 다음에 호두. 예. 호두는 누가 좋아해요? 호두는? 그렇죠. 사람이 좋아하죠, 사람이. 청설모도 좋아합니다. 다람쥐도 좋아하고, 청설모도. 호두 그러면 청설모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설모하고 비슷한 용어가 나오거든요. 청피라고 있어요. 청피. 그랬으니까 아 호두는 청설모가 좋아하구나. 그래서 청피구나.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공부할 거예요. 좀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밤 호두, 그다음에 참다래, 그다음에 유자 이렇게 묶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가 비슷해요. 묶어놓은 것들이 조사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묶어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추, 매실, 살구 이렇게 한번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추, 매실, 살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미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게 크게 4가닥으로 두고 공부를 하시면 11개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다 그러면 복숭아구나. 자두다 그러면 포도구나, 복숭아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복숭아구나 그러면 포도, 자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밤이다 그러면 호두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냐면 지금 비슷한 게 얘네들은 조사하는 방식이 착과수 달려있는 게 조사예요. 착과수. 이제 착과수 이름 써드리면 이 말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착과, 이제 끊어서 이렇게 죠. 착과.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 몇 개 달렸냐? 개수. 조사하는 거. 착과수. 거기다가 해당 과중. 해당은 뭐예요? 포도 한 송이, 그 다음에 복숭아 하나, 자두 하나, 이런 것들의 무게를 우리는 한 개당 과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당 과중 조사하더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착과, 피해, 구성, 착과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낙과 피해 구성률, 이런 것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서 어디다 써먹을지 제가 또 알려드리고 얘네들 조사하는 방법 다 같이 교재에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밤 호두. 밤 호두는 똑같이 착과수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당 과중 조사합니다. 밤 호두 유자, 개당 과중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착과 피해, 그 다음에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는 이제 표본으로 추출하는 과실, 착과 피해 하면 몇 개를 따가지고 정상 50, 80, 100으로 나눌 거냐, 떨어진 과실 몇 개를 추출해 가지고 정상 50, 80, 100으로 나눌 거냐, 이 품종은 좀씩 달라요. 품목별 조금씩 다르니까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착과수 조사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착과수 안 합니다. 해당 과중 조사 안 합니다. 얘는 뭘 조사하냐면 주당 착과량 과중 조사합니다. 착과량 주당 과중. 왜냐하면 얘는 대추, 매실, 살구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직접 보신 것처럼 그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대추나무 하나에가 뭐 이제 막 과일을 세다 보니까는 하나에 막 한 나무에 4,854개예요. 센 거 똑같고 헷갈리고 막 그렇죠. 복잡하죠.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귀찮으니까 해야 돼. 딴 게 편하겠죠. 싹 따고 그냥 무게 그냥 재버려. 왜냐하면 얘는 뭐예요? 무게를 알기 위해서 착과수에다가 과중하면 무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하려고 이렇게 착과수하고 과중을 별도로 조사했는데 대추 매실 상품은 너무 작으니까 이거 뭐 1,500개 한 다음에 1,500, 2,000개 막 달려면 성질을 하니까 따라 그냥 따서 무게 재버리자 라고 해서 뭐예요? 주당 과중에 한 주 표본주가 막 10주다 그러면 10주치를 다 따버립니다. 따고 무게를 딱 측정해. 그럼 10주치 다 합쳤어. 따갖고 10주치 합친 무게 나누기 표본주수 10주로 나누면 한 주당 평균 달려있는 과실, 착과량이 얼마나 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주당 과중 조사를 합니다. 이 주당 과중은 어떻게 하냐면 착과, 낙과를 이런 식으로 해요. 낙과는 뭐예요? 지금 대추, 살구, 매실, 과일, 나무 아래에 떨어진 것들 있죠.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세기 너무 힘들죠. 그때도 쓱 쓸어 모아가지고 표본주 정해서 쓸어 모아고 무게 측정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 주당 낙과량, 한 주당 착과량을 금세 알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착과,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합니다. 이렇게 조사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미자는 나무라기보다는 어미자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품종이라든가 수령이 있어요. 품종이나 수령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호두복숭아자두, 밤호두, 참다리, 유자, 그 다음에 대추매실기는 무슨 품종이다. 이 매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일반적으로 보시는 게 남고 품종 많이 보실 겁니다. 남고 품종. 그다음에 청매실도 있고 백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품종이 없습니다. 어미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사냐? 얘만 유일하게 길이 조사를 해요. 어미자. 얘는 한 주, 두 주, 세 주, 한 주, 두 주, 세 주, 뭐 이렇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주수로 계산하는데 얘는 길이로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배 길이라는 걸 조사합니다. 재배 길이. 그래서 만약에 나 어미자 500m 재배해 그러면 나무 500주 재배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도 어미자도 표본 조사로 수확량을 조사할 거거든요. 그때 한 표본 구간을 표본주를 1m로 봐요. 어미자를 재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재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고 울타리 같잖아요. 울타리. 그래서 형태가 울타리 모양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태별로 울타리형이고 그리고 이 나무가 심어진 지가 얼마냐 수령별로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울타리형이라 해서 형태별 수령별로 재배 길이를 조사한다고요. 재배 길이를.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고 또 V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쭉 V자로 이렇게 쭉 양쪽.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얘는 지금 과일이 앞쪽하고 뒤쪽만 열릴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여기 열리고 이쪽 열리고 여기 열리고 이쪽 열리고 더 많이 열리겠죠. 그래서 얘를 무슨 형이냐면 V형이라고 불러요. V형. 형태가 V 형태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로. 그리고 수령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한다? 재배 길이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길이를 조사하는 거. 길이를 조사하는 품목은 어미자밖에 없습니다. 어미자밖에. 나머지는 나무 한 주, 두 주, 주수로 하는데 길이로 조사하는 것은 어미자밖에 없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조사를 하는데 길이는 어떻게 하냐면 형태별로. 네, 수령별로 조사를 하고요. 얘네들도 똑같이 착과량을 조사합니다. 착과수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자 착과수 조사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착과량이 표본 구간을 정해요. 표본 구간이 한 구간이 1m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주 그러면 얘는 그냥 1m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1m. 그래서 구간수가 5구간이다 그러면 여기에 구간수가 5구간이면 여기 1m, 여기 1m, 여기 1m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여기 있는 어미자를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딱 측정해. 그랬더니 만약에 10kg가 나왔대요. 그러면 몇 메타 조사한 거예요? 1m짜리가 몇 개 있었다고? 5개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2kg이 나왔다고. 어디서? 미터당 2kg씩이 달려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과량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낙과량도 조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착과에 있는 거, 달려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냐 없냐 해서 착과 피해. 그 다음에 낙과 피해 조사, 피해 구성률도 똑같이
조사를 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대략적인 거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도복숭아 자두는 비슷해요. 밤호도하고 비슷한데 왜 또 얘는 분리해 놨니?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도입 부분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재미삼아 듣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얘네들이 보험금을 산정할 때 이 보험금들은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자, 자기 부담 비율이 20%예요. 피해율이 30% 나가면 30%에서 20%를 자기가 책임지고 10%만 보험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피해율을 어떻게 사냐? 얘 보험 가입 금액 문제에서 조건 주어집니다. 조건 줍니다. 줍니다. 얘도 조건 줍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십니다. 조건 주에 갖다 넣으시면 돼요. 대신 피해율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때 이 피해율은 평년에 우리 집에 수확량이 이 정도 된다고 보험에 가입해요. 그걸 평년 수확량이라고 그래요. 평년 수확량.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조사해 봤어요.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 10,000kg가 가입이 돼 있어. 우리 집에. 근데 이번에 이제 재해가 왔어요. 자연재해가 왔어. 그래서 보니까 총 수확량을 산정해 보니까 얼마? 6,000kg 있다면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4,000kg가 수확이 줄어들었죠. 수확이 줄어들었다고요. 수확이 줄어든 게 얼마? 4,000kg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다고요? 감수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수확량을 통해서 수확이 줄어든 걸 알기 때문에 감소보장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착각 감소보험금, 수확 감소보험금 이런 것들은 감소와 감소는 이런 방식인갑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000kg 줄어든 이 줄어든 것도 두 가지 위에서 줄어들었겠죠.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거,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줄어든 것들이 여기에는 합쳐져 있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뭐만?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것만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것만 보상할 거니까. 그러려면 여기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것을 찾기가 힘드니까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 것만 빼버리면 나머지가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미보상 감수량. 됐죠? 이렇게. 미보상 감수는 어떻게 한다?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면 4,000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을 살짝 보면 이렇게 되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결국은 뭐예요? 10,000에서 6,000을 빼니까 4,000 나왔다는 이 4,000 값이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미보상 비율 이렇게 적용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시죠? 그러면 미보상 감수 여기 있는 이 값에 나누기 평년 수확량. 자,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정도 수확된다고 했으니까 이 대비해서 얼마나 손해 입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피해율입니다. 몇 프로 피해 입었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쪼개지는데 왜 이걸 구분했는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수확량 있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평년 수확량 조건 줍니다. 조건 줘요. 안 주면 저도 못 풉니다. 시험에는 우리 집은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예요 라고 조건 줘요. 그럼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 쓰면 되죠. 됐죠? 네, 평년 수확량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포도 자, 포도 복숭아 자두. 이때는 수확량을 어떻게 하냐면 수확량이란 얘네들의 수확량은 착과량이 뭐예요? 달려있는 과실의 양. 그럼 결국 뭐예요? 착과수 곱하기 중량 하면 되겠죠. 과중, 대당 과중 양 하시면 착과량 되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착과수 조사하고 나서 태풍 불어 강풍 불어 과일이 떨어져 우박과 무해서 착과피해가 있어. 또 포도는 일소. 여러분 혹시 포도 착과피해는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끼치는 재해가 있잖아요. 보통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포도복숭아, 자두 뭐 이런 것들 착과피해 유발재. 착과 달려있는 과실 피해를 입히는 유발. 그런 재해는 어떤 재해가 있냐? 보통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박 하면 되겠죠. 우박이 이제 착과피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포도 같은 경우는 착과피해 유발재가 호우도 있습니다. 비 오면은 포도가 깨지나요? 그런 건 아니고 비 오게 되면 포도가 이 더운 여름에 한창 클 때 숙기라고 하는 익을 무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수분을 쫙 비 오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확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탱탱해져요.
그러면서 숨을 쉬면서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여러분 사서 드시다 보면 한 송이에 한두 개씩 혹시 또 갈라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열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열과. 그럼 이거 뭐예요? 달려있는 과실에 과일이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착과, 달려있는 과실을 착과. 그래서 과일이 갈라졌다. 피해 입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조사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착과량에서 뭐다? 사고가 날 때마다 수확이 줄어든 양을 빼면 실제 계약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확량을 산정한다. 그런데 지금 수확량 산정하는 방식이 지금 토복자는 뭐라고 했어요?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소량을 뺀 값이 수확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밤, 호두 얘네들은 구분하는 이유 지금 설명해요. 밤, 호두, 삼다래, 유자. 얘네들은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이렇게 산정을 해요. 수확. 여러분 이거 글씨 그대로 읽어보시면 개시, 이만 보면 해요. 수확하기 전에라는 거죠. 적과 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적과하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수확량을 조사할래? 수확하기 전에 사고 시에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라는 것을 산정을 해요. 거제에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 수확이 시작됐어요. 지금 개시 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이때는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유무에 따라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지세요. 그게 지금 옆에 있는 표 있을 거니까 그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조사 방법은 비슷해요. 얘네들이. 근데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얘네들과 확 차이 나기 때문에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낫더라 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얘네들 다 조건 줬어요. 미보상 감소량은 어떻게 해요? 수확량만 알면 평균 수확량, 수확량을 빼갖고 미보상 비율을 하면 이거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볼펜 들면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도복숭아 자두는 어떻게 수확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밤, 호두, 참다리, 유자는 어떻게 수확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대추, 매실, 살구, 어미자는 어떻게 수확량을 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이제 개요 설명을 도입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착과수 조사, 포도는 착과수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용어가 중요하겠습니다. 착과, 달려있는 과실 개수 조사 어떻게 할 거냐. 배당 과중입니다. 무게. 포도 한 송이당 무게 어떻게 조사할 거냐. 복숭아 하나당 무게 어떻게 조사할 거냐. 자두 하나당 무게 어떻게 조사할 거냐. 밤 하나당 무게 어떻게 조사할 거냐. 호두 하나당 무게 어떻게 조사할 거냐. 참다래 하나당 무게 어떻게 조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죠.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밤하고 참다래의 계당 과중은 시험 문제에서 이번에 8회 때도 나왔어요. 8회 때도. 근데 8회 때는 아주 기본의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 따라 나오듯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9회 때는 만약에 나오면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응용하는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 요거 제일 재밌고 제일 중요합니다. 밤, 참다래, 계당 과중 어떻게 조사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9쪽 보시게 되면 종합위험이에요. 지금 여기서 군더더기 없죠? 깔끔하다고 그랬습니다. 군더더기 없다는 것은 뭐예요?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자연재 조수의 화재로입니다. 앞에가 뭐 수확 전이네, 뭐 수확 후네 이런 거 말이 없죠. 그때는 보험 전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과 전은 뭐예요? 적과 전에만 자연재 조수의 화재, 적과 후에는 특정 이 말이었잖아요. 얘는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자연재 조수의 화재로 뭐가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드릴게요 하는 과소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드립니다. 그럼 수확 감소를 하겠으니까 직접 우리가 수확이 줄어든 양을 찾지 못하고 수확량을 찾아서 수확이 줄어든 양을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종합위험 이제 69조 상단에 수학감소 보장 보험 목적 보장이란 보험 목적은 뭐예요? 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뭐 살구 뭐 쭉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 목적에 보험 기간 동안 보장하는 재해로 보장하는 재해가 뭐예요?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세, 화재죠. 발생한 수확량의 감소, 수확이 줄어든 거, 감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수확이 줄어든 걸 알아내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지금 수확량을 조사해야만이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이 줄어든 걸 알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 감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이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이 줄어든 거. 자, 밑에는 수확하기 전에는 보상하는 제 뭐 시기별로 조사 종류 있는데 얘는 그냥 잠깐만 그냥 보시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뭐 있고 그다음에 수확 직전에 착과수 조사 있는데 포도, 복숭아, 자두만 수확 직전에 착과 조사해요. 아니 여기도 착과 조사하는데 왜 여기는 또 말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 복숭아, 자두의 착과 조사는 보험 사고가 있든 없든 무조건 조사하는 거예요. 사고 유무와 무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는 포도, 복숭아, 자두는. 근데 다 모두 참달의 유자에서 이 착과수 있죠. 이 착과수는 사고가 있어야만 조사해요. 사고 시 조사합니다. 맛이 다르죠. 예. 사고 시에 조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사고가 있어야만 착과 조사합니다. 근데 얘는 포복자는 사고가 없어도 조사합니다. 있든 없든. 그래서 좋은 게 뭐예요? 자, 제가 잠깐 간단하게 0.5점짜리 질문 드립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과 수학전 종합위험 과수 품목에서 수학전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과수 품목입니다. 적과전 종합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수학감소 과수 품목 중에서 이 품목 중에서 그럼 이제 품목이 15개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적과전에서 4개, 사갑에 단감, 떫은감. 그 다음에 수학 종합위험에서는 11개인데 이 중에서 사고 유무와 무관하게 착과수 조사를 하는 품목을 쓰시오. 7개입니다. 5점은 너무하고 뭐 3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그때는 몇 개? 7개 맞으면 되죠. 사갑에 단감, 떫은감. 무조건 조사하잖아요. 적과전 사고 없어. 그 다음에 이거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에 대해서는 사고 없어도 무조건 착과 조사하는 품목은 포복자. 7개입니다. 되셨죠? 예. 포도, 복숭아, 자두. 얘는 뭐 사고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조사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착과수 조사하는데 사고가 있어야 조사한다고. 그런 개념들이 중요해요. 그런 개념들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한번 설정 넘길게요. 자, 70조 보시면은요.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오죠. 예, 그래서 조사는, 자, 피해가 있냐, 없냐? 라고 해요. 만약에 농민이 이제 계약자가 신고합니다. 자, 우리 집에 냉해 피해 있어. 라고 해서 가보면 어때요? 제일 먼저 냉해 피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갑니다. 일단 가야 됩니다. 가서 진짜로 그 집에 냉해가 발생했는지. 첫 번째, 냉해가 발생했는지. 자, 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면, 조사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에 냉해다 그러면 냉해가 발생했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냉해가 만약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때는 그 지역의 기상청 자료를 통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가, 생육초건 이하로 지금 영하로 빡 떨어져서 몇 시간 동안 됐는가. 쉽게 말하면 과수원에 있는 모든 어린 육아나 꽃눈들이 냉동실에 영하 만약에 4도로 5시간이 새벽에 유지됐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과일의 꽃눈이나 육아들이 어디 냉동실에 한 5시간 갇혀있다 나왔다.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겠죠. 지금 그 지역 기온이 영하 4도로 한 5시간 새벽에 그렇게 돼서 꽃눈이 다 얼었다더라. 라고 하면 그 상상을 하시면.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4도가 영하 4도가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지역의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겠죠. 자료. 그리고 농지를 방문합니다. 현지를 가요. 그 농지가 있는 현지를 가서 진짜로 이 냉해로 인해서 작물이 피해 입었는가 계략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조사 시기입니다. 자, 조사 대상은 대상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에 대해서 대상재해는 어떤 거예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병충해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해 드렸을 때 종합위험이니까 제가 자연재해, 조세, 화재, 자조화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복숭아 있죠.
이 복숭아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에다가 병으로 손해 입어도 보상해 줍니다. 병으로 손해를 입어도 보상해 주는 게 딱 그 병은 모든 병이 아니고 하나의 병이에요. 그 병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병이 뭐냐면 복숭아는 병 하나만 보장합니다. 병 하나. 자연재해 조세 화재 플러스 병 하나인데 이 병 이름이 세균 구멍병이에요. 교재에 남아 있어요. 세균 구멍병입니다. 구멍병. 그래서 복숭아 외피에가 이 과일 껍질에가 까맣게 점점점점 있어요. 까맣게 점점점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이제 복숭아 사 드시면 그런 세균 구멍병 그 과일도 사 드실 거예요. 얼핏 잘 모르는 경우 있고 심하면 좀 병반이 크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순나방이 있어요. 순나방. 복숭아 안에가 애벌레 든 거 있어요. 애벌레 든 거. 그건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시험 나왔어요. 순나방으로 지금 순나방으로 병충해 입어서 수확이 줄어든 양이 1000kg다. 보상할래 말래? 라는 문제 나왔거든요. 안 해요. 라가 정답이에요. 근데 오케이 복숭아는 병 보장하잖아. 콜 해드릴게요. 게임 끝난 겁니다. 아시죠? 네. 이 순나방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못 살 때 있잖아요. 엄마들이 새끼들 배 채워주려고 복숭아 따가지고 그렇잖아요. 복숭아 그때는 약을 얼마 안 치니까 순나방 애벌레가 많아. 복숭아 속에가 벌레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했어요 엄마들이? 야 이거 불 끄고 먹으면 이뻐진단다. 불 끄고 먹으면. 왜냐면 내 새끼들 배 채워야 되니까. 눈물의 복숭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불 끄고 먹으니까 엄마 뭐 미끈미끈해.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 꼭 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끼들 지금 키워서 이제 그 새끼들이 이제 아빠가 돼갖고 또 다른 새끼들한테 또 복숭아를 먹이고 뭐 이런 게 이제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상 안 해요. 그거 보고 순나방이라고 그래요. 그가 애벌레에다 내니 잘하면 또 나방 달로 또 튀어나와서 날아가거든요, 얘네들이. 그럼 뭐 복숭아는 박살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보상 안 해준다. 뭘로만? 세균 구멍병 피해만 있을 때. 그것만. 그래서 복숭아는 보상하는 손해를 쓰세요라고 하면 자연재해 조세 화재 플러스 세균 구멍병 이렇게까지 쓰시면 콜입니다.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입니다. 70번에 70페이지 다. 4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네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어떻게 확인한다?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고 또는 그리고 현지 방문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꽃눈이라든가 유가 같은 거 칼로 가운데 쓱 썰어봐요. 썰으면 안에가 까맣게 갈변돼 있어요. 얼어버리면. 그럼 여기는 냉해 피해 입었네요. 맞습니다. 기상청도 영하로 뚝 떨어졌고 기상청 자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꽃눈 가운데 유가 썰어봅니다. 이렇게. 그럼 안에가 꽃눈의 씨가 안에가 까맣게 갈변돼 죽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냉해 피해 있습니다. 과일이 안 열린 것만큼 저희들이 보상해 드릴게요. 착각수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손해평가인 소견서에서 제 입증자료 3가지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손해평가인의 소견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손해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3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서 3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손해평가인이라는 금방 말씀드리는 세 사람 중 평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해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소견서를 쓸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농지 사진, 그 다음에 태풍 등화지. 여기서 피해사실 확인조사는 거의 다 똑같아요. 보시고요. 수확량조사 필요 여부에서 만약에 피해사실 확인조사에서 추가조사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만약에 피해사실 확인조사 있다. 그러면 추가로 조사할 것들이 정해진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추가조사할 것은 딱 하나예요. 뭐만 있다? 수확량조사만 있습니다. 수확량조사. 하나 있으니까 가로 넣기에 나오면 기분 좋게 수확량조사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에가 있죠. 추가조사, 수확량조사입니다. 수확량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도복숭아 자두의 수확량조사입니다. 그래서 포도복숭아 자두의 수확량조사는 이제 멈추면 안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